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네, 건강 지킬 식품 찾기 벌써 9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껍질을 왜 먹어? 오늘은 껍질을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벌써 50년이나 지났네요. 가을 되면 참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공강이 되면 모든 학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가는데 태능에는 먹골배가 유명하죠. 교실에서부터 5분 내지 10분만 걸으면 이 배밭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는 것과 같이 배가 크고 작은 배가 속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봉지도 싸지 않은 걸 볼 수 있죠. 주인장은 친절하게도 우리한테 학생들 전부 다 이리 와. 저기 가서 수건으로 어, 씻지 말고 배껍질을 잘 문질러 갖고 잘 닦아 갖고 껍질채 처음에 먹는 배는 꼭 껍질채 먹게 그래야 배탈이 나지 않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배를 껍질채 먹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도 배를 껍질채 먹는 것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왔더니 배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노랗기도 하고 파랗기도 하고 또 아주 빨간 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먹는 이런 배와는 비교도 되지 않고 맛이 정말 다르죠. 그래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한국 배를 그리워하면서 사는데 여기서 배 농사를 지었는데 그래도 한국 맛은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파이토케미칼 우리가 과일을 껍질째로 먹으면 뭐가 좋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폴리페놀이 굉장히 많고 플라보노이드는 많은데 어떤 플라보노이드인가? 이렇게 많은 안토시아니딘 빨간배겠죠? 플라바놀. 이것뿐만 아니라 더 있습니다. 테라펜 카로티노이드와 베타카로틴 루테인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파이토케미칼을 섭취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우리가 놓칠 수는 없겠죠? 자, 플라보노이드 함량으로 분석된 모든 과일과 채소 중에서 사과하고 배 조합이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일관된 특성을 나타내는 연구 결과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배즙에서 걸쭉한 육질을 제거하면 파이토케미칼 총 페놀성 성분의 최대 40%를 잃어버리고 항산화 용량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 연구에서 확인됐어요. 그 다음에 고탁도 좀 끌쭉한 그런 주스가 항산화 성분과 영양면에서 맑은 주스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보면 깎고 나면 갈변이 잘 되죠. 근데 이 껍질이 붙어 있을 때는 절대 갈변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껍질은 자신을 보호하는 상당한 물질들 또 질병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정말 좋은 물질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윌리엄 리가 이렇게 발표한 걸 제가 가져왔는데 사과 껍질에는 우르솔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 동물 실험인데 처음 실험할 때는 뒷다리가 혈관들이 혈액들이 잘 흐르지 않았는데 3주 후에 보니까 혈액이 잘 순환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이 암일 때는 혈관 신생을 억제해야 된다는 거 그랬는데 사과가 이렇게 혈관 신생이 지속적으로 되냐? 아니에요. 우리 몸은 적당한 수준에 가면 그다음에 딱 멈추는 일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항상성 유지한다고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드셔야 됩니다. 자, 사과 껍질과 과육과 영양을 비교하면 비타민 K는 무려 332%나 많고요. 비타민 A도 142%, 비타민 C가 115%, 칼슘 20%, 칼륨 19%, 비타민 A, C, E는 표시 안 된 E도 많습니다. A, C, E, K 항암제죠. 항암력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일 종류별로 식이섬유 함량을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20개를 가져왔습니다. 더 많은데 복잡할 것 같았어요. 식이섬유가 100g 중에서 패션프루트이
10g, 한 42% DB라는 것은 뭐냐면 하루에 필요한 용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가루 안에 퍼센트를 100% 채워서 드시면 됩니다. 아보카도, 라즈베리, 구아바, 블랙베리, 석류, 감, 키위, 배, 스타프루트, 바나나, 오렌지, 블루베리, 사과, 딸기, 체리, 살구, 감귤, 망고, 자몽 순으로 식이섬유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채워갖고 한 100%, 사실은 100%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 또 있기 때문에요. 채소에도 있기 때문에요. 과일 껍질과 과육의 성분을 비교해보면 껍질에서 폴리페놀 성분이 3 내지 4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항암 성분이 굉장한 거죠. 사과 껍질 우르솔산에는 혈관 신생작용이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부 다 이렇게 관심이 많은 노화를 일으키는 단백질을 억제하는데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거죠. 플라보노이드는 이 파이토케미칼인데 맛과 빛과 향을 내잖아요. 이 외에도 또 퀘르세틴과 루테올린 같은 성분들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망에 페놀 성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배 껍질은 그 피망보다도 페놀 성분이 3 내지 4배가 더 많다고요. 참고로 페놀은 녹색 피망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색깔 예쁜 거면 다 고르지 마시고 녹색에도 제일 많이 들어있으니까 녹색도 좀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카로티노이드는 또는 카로티노이드와 알파토코페롤은 황색이나 빨간색 피망에도 많이 있습니다. 배 껍질은 이런 피망보다 페놀 성분이 3, 4배 높다는 걸 기억 좀 하시면 좋겠고요. 항산화제, 항염증 플라보노이드, 시나몬 같은 항암 파이토케미칼이 많고요. 배 식이섬유가 배 전체의 껍질의 50% 이상이 포함되어 껍질을 먹으면 150%를 섭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슐린 민감도 향상시키는 특정 플라보노이드가 플라보놀, 플라본트리올, 안토시아닌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명심하시면 우리가 굉장한 유익을 얻을 수 있겠죠. 한 연구에서 말이에요. 복숭아 껍질에서 껍질을 제거해버렸더니 항산화제 감소가 13에서 48%까지 감소되더라. 항산화제 수치는 과일과 야채 껍질에서 육질에 비해서 328배나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특별히 요즘 우리가 치매를 참 무서워하는데 인지 기능과 플라보노이드 섭취의 관계를 연구해 보니까 플라보노이드를 많이 섭취하는 상위군에서 간이 정신상태 측정 결과 2.1점이 높고 최저군에서는 1.1점이 낮다. 3.2점 차이가 나더라 하는 거예요. 플라보노이드 섭취와 10년간의 인지 저하를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2007년에 연구를 했는데 164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10년간을 하고 4회, 1년에 4회씩 그 인지 기능을, 인지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간이 정신 상태 검사를 해보니까 상위 4분위가 1.2점 높고 하위 4분위가 2.1점 낮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어렵죠. 자, 간이 정신 상태를 검사한다는 것은 30점 만점이에요. 여러 가지 질문을 놓고 하는데 24점 이상 되면 우리가 확정적으로 이제 정상입니다. 우리가 치매 검사할 때 가장 쉽게 흔히 쓰는 도구예요. 20에서 23점 하면 치매가 의심된다. 19점 이하면 치매가 확실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문제를 잘 못 읽을까봐 이 무학이나 문맹인 사람들한테는 한 4점 정도 가산점을 줘갖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세요. 19점 이하면 치매인데 1점만 더 넣으면 치매 의심되잖아요. 그래서 4점 올라가면 정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플라보노이드 섭취가 이렇게 인지 기능 저하를 방지하는데 좋으니까 정말 섭취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굉장히 쉬운 거죠? 최고의 항산화제 비타민 C
어느 쪽이 비타민 C가 많을까요? 오렌지 100g과 키위 100g. 우리가 오렌지가 많겠죠? 그러나 답은 키위 100g입니다. 제프리슨 골드 키위, 털 없고 약간 더 노란색 띠는 키위가 오렌지보다 비타민C가 몇 배나 더 많을까요? 3배나 더 많습니다. 오렌지는 100g에 44에서 48mg 있는데 제프리슨 골드 키위, 뉴질랜드에서 생산하는 거죠. 이 키위가 이렇게 비타민 C가 많으니까 키위 사실 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프리슨 골드 키위는 비타민 C의 챔피언입니다. 그럼 녹색 키위와 제프리 황금 키위를 한번 보실까요? 비타민 C는 한 2배 정도 많고 엽산 1배 반 정도 많고 식이섬유는 녹색 키위가 1배 반 많습니다. 비타민 B도 황금 키위가 많고요. 과당 6배, 무려 6배 많습니다. 과당이 혈당에 거의 천연과당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설이 분분합니다. 아무튼 인조 조제과당보다는 훨씬 더 몸에 이롭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황금키위와 그린키위를 보면 비타민C가 한 2배 정도 더 노란키위가 더 많습니다. 자, 키위 껍질과 과육 폴리페놀에 대한 항산화제, 항균제 및 항확산 활성을 기반으로 한 비교 연구가 Food Nutrition Research 2019년에 발표됐는데 키위의 과육보다 껍질에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약 5배나 더 많다. 그러니까 껍질을 꼭 드셔야 될 필요성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키위의 껍질은 폴리페놀릭, 그러니까 페놀릭과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과육보다 높고 더 강력한 항산화제, 항균제, 항암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드라 통신이 아닌 맞네 연구를 해갖고 낸 결과, 정확한 결과가 우리가 뭘 먹어야 되겠다? 키위를 먹을 때 달콤한 과육도 먹지만 껍질을 분명히 반드시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호주에 사시는 우리 친구 교수님이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TV에 광고할 때 운동선수들이 운동하고 난 뒤에 키위를 먹을 때 껍질을 같이 먹는, 껍질째 먹는 걸 항상 보여줘요. 정말이네요. 그랬습니다. 키위의 건강상의 이점과 의학적 중요성이라는 인도 바이알 대학 원예학과가 발표한 2015년에 발표한 문헌에 보니까 키위는 소화기 건강, 그러니까 단백질 분해 효소, 프로티올라이틱스 있다. 그래서 고기 할 때 키위를 이렇게 요리하기 전에 키위를 막 썰어나가 부드럽게 하는 거 하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피부 건강, 항산화제, 항암제다. 햇빛, 주름살 예방도 한다. 그 다음에 ACE, 비타민 A, C, E, 항암제죠. 항산화제죠. 그 다음에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불면증 치료와 면역력 증진 루테인도 있어서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문헌을 발표해 놨더라고요. 자, 키를 그럼 껍질째 먹을 때 해보니까 엽산이 32%가 많고요. 비타민 E가 34%, 식이섬유가 50%, 항산화제의 대부분 껍질에 있고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500%나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것들을 그냥 다 쓰레기통에 버릴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섭취해서 좋은 영양을 우리가 받아서 건강을 누릴 수 있겠죠? 앞으로는 배를 드실 때 요렇게 드시면 좋겠고요. 사과도 요렇게 드시면 좋겠고 특별히 키위도 요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키위 껍질을 먹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조금 딱딱하기는 해도 먹을만 해요. 정말 그런가요? 제가 이제 연구한 거
2020년 4월에 윌리엄 리가 발표한 내용을 제가 따왔는데요. 여러분, 프리바이오틱스나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드시죠? 프리바이오틱스는 대장균 먹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가 말하는 유산균이지요. 장내에 사는 유익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위를 가지고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6명의 여성 지원자, 요새는 뭐예요? 클리니컬 스터디를 이렇게 많이 한다고 그래요. 매일 키위를 2개씩 4일간 먹었어요. 그리고 분변, 대변에서 미생물 조사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조사한 거죠. 하루 딱 먹고 나니까 락토바실러스 유익균이에요. 35% 올랐어요. 4일 내에 비피도균은 17% 올랐습니다. 이게 유익한 짧은 고리 지방산, 짧은 고리 지방산은 식이섬유에서 만들어내는 지방이죠. 그래서 뷰틸산, 프로피오닉산, 아세트산이 뭐 하는가? 염증에 대항하고요. 지질 대사를 높여주고 에너지 대사를 올려주고 장, 점액층을 건강하게 해주는 일을 합니다. 이게 어디 있다고요? 키위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껍질을 먹으면 1.5에서 500%까지 막 파이토케미칼들이 올라가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장내 미생물 총의 항상성을 이루는데 우리가 껍질을, 특별히 키위 껍질을 드시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이고 난 죽어도 못 먹어 하던 걸 생각을 바꾸시면 또 한 번씩 시도해 보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내에는 항상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항상성을 이룬다는 것. 이게 건강을 이루는 또 다른 중요한 열쇠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많이 실천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